그 다음 오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느낌이 좀 달라져요. 총통 오행침에서는요, 오장을 치료할 때 오행열 활용과 육부를 치료할 때 오행열 활용이 완전히 달라요. 목혈을 쓴다는 뜻은 간에 생리를 갖다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간에 생리는 뭐가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소설작용이에요. 그 다음 토열. 토열은 비의 대표열인데 비의 생리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비주운화작용이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했어요. 그 영양물질을 그냥 영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이 영양물질을 마음, 심자, 심장으로 보내주면 신이라 그래요. 나중에 설명해야 되겠네요. 간으로 보내주면 혈이 만들어져요. 콩팥으로 보내주면 신, 장, 정 할 때 정이 만들어져요. 폐로 보내주면 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소화시켜서 흡수한 영양물질을 가지고 있는 장부가 비예요. 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양물질을 어딘가로 보내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걸 운화라고 그래요.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간에 피가 모자라면 어지럽고 얼굴이 혈색이 없고 입술도 창백하고 눈도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등등의 증상을 가지고 오면 내 머릿속에서는 이건 혈 부족이구나.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눈꺼풀도 뒤집어 보니까 핏기가 없어요. 입술도 핏기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는 어지럽대요. 그러면 이건 혈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간과 연관된 혈 부족이라고 생각되면 비에서 보내주는 영양물질을 가지고 피를 만들기 때문에 태백, 태충을 쓰는 거예요. 태충은 간의 토열, 태백은 비의 토열,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간에 음이 부족해요. 간에 음이 부족해지면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그러면 간 음이 부족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음의 편차를 조절하는 혈이 작용이 족솜신, 콩팥에 있어요. 족솜신의 대표혈이 음곡혈이에요. 그리고 족솜신, 콩팥이 하는 일이 수액 편차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요. 음액 편차. 음액이 부족하면 건조해지고요. 음액이 쓸데없이 많아지면 부어요. 그런데 간만 예로 들어드릴게요. 간에 음이 부족해지면 대표적인 게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데 음액 편차에서 부족한 쪽으로 기울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와서 선생님, 전 지금 간에 음이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 요새 눈이 너무 뻑뻑해요. 안구가 너무 건조해요. 그러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간에 음이 부족하다는 뜻이구나. 왜? 눈은 간에 속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간에 속한 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액 편차를 조절하는 족솜신의 음곡혈을 갖다 써요. 그리고 자기 경락에 수열, 곡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음 부족이 생기면 곡천, 음곡을 갖다 써요. 그런데 음액
편차를 조절하는 음곡이 콩팥의 대표혈인데 정작 콩팥 자신의 음액 편차에는 잘 쓰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표 오행혈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장부의 음액 편차를 해결하는 용도로 족솜 시인의 대표혈인 음곡혈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겠네요. 환자가 와서 선생님 콧물이 줄줄 나서 못 견디겠어요. 보니까 색깔이 맑고 하얘요. 코는 일단 수태음폐의 기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태음폐의 문제구나. 그런데 콧물이 줄줄 난다는 뜻은 뭐예요? 음액 편차에서 음액이 쓸데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수태음폐의 음액 편차를 해결하는 용도로 음액 편차를 조절하는 음곡, 또 폐경락에서 자체적으로 음액 편차를 조절하는 수혈, 폐경락의 수혈은 목, 화, 토, 금, 수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혁택혈이 수혈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콧물이 줄줄 나오고 있어요. 감기 같아요. 그러면 감기는 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로. 그러면 척택혈에 침을 놓고 음곡혈을 추가해주면 콧물이 줄어요. 콧물이 줄어요. 옛날에는 이런 오행혈의 효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태음폐가 허해서 그러나 수태음폐가 실해서 그러나 그리고 정격 승격만 갖다 쓴 거예요. 뜻도 모르고 쓴 거죠.